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브랭커입니다. 요즘 본업인 무역일이 좀 바빠서 영상 업데이트가 늦은 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중국에서 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내용이 좀 길어서 영상을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만약 내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거실에 이 화장품 원료를 가져다 놓고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제작을 해야 될까요? 만약 모든 재료를 어떻게든 구해서 이 수제 화장품을 만들었다면 그걸 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소, 보관소, 그리고 품질 검사를 위한 시험실까지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네요. 아무래도 집에서 화장품을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 같죠. 그렇다고 내 화장품이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는데 큰 돈을 들여서 화장품 제조시설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들은 한국 콜마 또는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제조 공장에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본인의 브랜드를 입혀서 판매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탁 생산이라고 합니다. 위탁 생산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ODM과 OEM입니다. 이 두 가지 위탁 생산 방식의 차이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ODM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에 상표만 붙이는 것, 그리고 OEM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품을 만들어서 상표를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을 예시로 들었으니 이걸 화장품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만약 달팽이 크림을 판매를 하고 싶다면 달팽이 크림을 이미 제작하고 있는 화장품 공장을 찾아서 해당 달팽이 크림에 내 상표를 부착을 하면 ODM, 그리고 달팽이 크림이 없는 화장품 공장에 달팽이 성분을 넣어서 크림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화장품을 만든다면 OEM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두 가지 용어는 앞으로 있을 강의에서도 계속 쓰일 예정이니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럼 이 ODM과 OEM을 할 수 있는 중국의 제조 공장은 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네, 우선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88.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장을 찾고 있고요. 이 1688이 어떤 사이트냐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도매국처럼 여러 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주문을 했을 때 금액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매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688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도매상들 혹은 이제 공장에서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 올리는 공장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볼 예정이고요. 이 1688 같은 경우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언어들이 중국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크롬을 사용을 하시면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크롬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한국어로 먼저 번역을 한번 하고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좀 검색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 좀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소파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어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번역기를 통해서 고양이 소파라고 검색을 해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품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보고 먼저 원하시는 것들을 한번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색상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좀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수첸 도라미 애완동물용품 유한회사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도 올려놨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내부 사진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장 아카이브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장 아카이브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서 직접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서 상품을 받아서 올리는 도매상들, 그러니까 중개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에서 직접 올리는 곳인 것 같으니까 여기를 한번 연락처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락처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주소지와 이렇게 휴대폰 번호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온라인 상담을 해달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누르시면은 이제 네이버 톡톡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이 메시지 버튼을 통해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어는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영어, 중국어로 하면 가장 좋겠죠. 중국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잘 없으세요. 여기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사이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를 좀 팝하거나 아니면은 뭐 챗GPT 뭐 이런 번역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장 아카이브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락처랑 똑같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예, OEM 최소 주문 수량,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떤 마음에 드는 상품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제작을 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최소 주문 수량이 OEM 최소 주문 수량이 100개라는 거죠. 100개를 요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방식으로 뭐 포장지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뭐 디자인을 좀 다르게 색상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좀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 알리바바 1688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리바바 그룹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리바바에서 이렇게 신용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자체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신용평가를 책정을 하는데 이 AAA,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등급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신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직원 수나 뭐 연간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장 연락처를 확인했다고 해서 구매도 1688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공장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이 규모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소규모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공장 쪽에서도 그냥 1688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1688을 통해서 여러 번 거래를 하시면서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수입 규모가 점점 커지면 그때 공장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당신과 직접 거래를 하고 싶은데 1688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돈을 보낸다면 얼마만큼 할인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2025년 기준 1688의 판매 수수료는 0%라서 공장에서 직접 사더라도 할인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수입 물량도 많아진 후에 슬쩍 얘기를 해보시면 다양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1688은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광고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 광고비를 아낀다는 생각으로 할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국 제조업의 부가세가 보통 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세를 피하기 위해서 달러 계좌나 아니면은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면 몇 퍼센트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국 업체도 마찬가지죠. 소규모 업체로 가서 거래를 해보시면 세금 계산서 안 끊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주겠다는 분들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장과 직접 거래를 시작할 경우에는 선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포워딩 회사나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수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럼 이 포워딩 회사와 배송 대행지가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수입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장에서 제작된 물품은 배나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보세창고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서 보세창고란 수입 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세창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보세창고에서 서류와 내용물 등을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착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 저번 2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보세창고에 보관료를 내면서 물품을 보관을 해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물품을 전량 폐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물품의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서류 등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이러한 전체적인 해외 배송 과정을 담당하는 업체를 우리는 포워딩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배송 대행지, 줄여서 이 배대지로 상품을 보낸 다음 그곳에서 상품 검수를 하고 다른 업체의 상품들과 같이 화물선에 실어서 오는 방법이죠. 이러면 혹시 상품에 문제가 생겨도 다시 이 배송 대행지에서 판매자에게 환불이 가능하겠죠. 그럼 포워딩 회사를 통한 수입, 배대지를 통한 수입,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이건 상품마다 또는 수량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포워딩 회사나 배대지 업체를 통해서 가격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포워딩이나 배대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추후에 추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1688로 돌아와서 설명을 이어가자면 요즘 이 1688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배송 과정까지 대신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수량이 아니라면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해외 물류 방법이라고 해서 국경 간 물류 및 배송, 그리고 국경 간 물류 통합 항공 운송, 이제 배로 운송을 하느냐 혹은 항공으로 운송을 하느냐, 이 항공 혹은 배 운송 방법을 지정을 해서 원하는 걸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직접 배송을 요청을 해서 받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상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샘플로 한 개를 먼저 구매를 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 샘플도 어떤 판매자의 경우에는 샘플과 본 상품의 품질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서 확인을 한 후에 수입을 하는 거에 가장 좋겠지만, 공장들의 경우에는 중국 전역에 퍼져 있고 그래서 이 상품 하나만 보러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부피나 혹은 무게가 작은 상품의 경우에는 중국 EU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공장에서 나온 상품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대규모 도매 시장을 통해서 직접 도매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몇몇 분들은 EU 시장에서 샘플이 아닌 실제 상품을 만지면서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한 후에 한국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EU 시장은 어떤 곳이며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또 어느 곳에 EU 시장이 위치해 있는지 가는 방법들까지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ODM과 OEM 그리고 상품의 공장을 찾는 방법과 배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브랜드메이커 브랭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